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역사 미역 순기쌤입니다. 여러분 6월 모의고사까지 치러내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사는 역시나 우리가 해왔던 대로 큰 틀 안에서 맥락을 잘 잡고 있었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조선시대, 선생님이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맥락에서 떨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큰 틀 안에서 맥락 잘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만 우리 되짚어 볼까요? 선생님이 조선의 제1막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막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고려에서 이제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만들고, 신흥무인 세력은 뭐가 되고? 왕이 되었고, 신진사대부는 뭐가 되었으니까? 신하가 되었으니까 1막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다? 그렇죠. 1막은 누구와? 왕과 신하의 싸움, 즉 왕권과 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태종도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힘이 세조 기억하시죠? 우리 누구? 그렇습니다. 세조 기억하실 겁니다. 세조 여러분 사건 기억하시죠? 딱 살생부 펴고 일로 와봐, 인사 와봐. 뭐였습니까? 그렇죠. 계유정난. 선생님 연도 외워주면 좋다 그랬었죠? 나한테 인사오삼 기억하시죠? 나한테 인사오삼. 그 계유정난 이후로 해서 누구의 승리로 끝났다? 왕의 승리로 끝났다. 자, 그럼 이제 2막은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2막은 누구를 도와준, 왕을 도와준 신하와 그렇지 않았던 신하들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갈 2막은 왕을 도와줬던 훈신과 척신, 무순파대, 훈구파대, 그렇지 않았었던 신하, 무순파, 살인파가 서로 추닥추닥 하는 게 바로 조선 제2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2막은 훈구 대 살인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짝 특성을 좀 알아봅시다.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훈구파는 선생님 방금 누구를 도와줬다 그랬죠? 그렇죠, 왕을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서 활동하고 있었던? 중앙에서 높은 관직을 독점하며 활동하고 있었던 신하들인 겁니다. 그럼 살인은 뭐냐? 여러분 중앙의 상대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앙과 상대되는 개념은 이 살인파는 지방을 꽉 쥐고 있었던 신하들입니다. 지방을 꽉 쥐고 있었던 신하들이고, 얘네는 이제 중앙에 있는 어떤 관직? 고위 관직을 갖고 있었다면 이 친구들은 지방직을 갖고 있거나 이따 나오겠지만 3사의 언관직을 가지게 돼요. 이따 다시 한번 다뤄볼 거니까 그때 짚어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누가 당연히 정치 권력이 세 보입니까? 훈구가 세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자, 우리 사림은 선생님 지방에서 활약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방에 산다 개념이 아니라 진짜 지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사림이 지방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통솔할 수 있었던 수단 두 가지. 뭐랑? 그렇습니다. 서원이랑 지방 사람들끼리를 묶어주는 약속, 규약인 뭐를 가지고, 향약을 가지고 이 지방을 운영해 나갔구나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별표 쳐놨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게 기본 성격인데 선생님 달달 외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맥락이 있어야지. 선생님 분명히 세조 때 누가 세졌다고, 왕이 세졌다고 했는데 갑자기 신하들이 투닥투닥 하는 건 좀 연결고리가 안 맞는데요? 똑똑한 겁니다. 자, 연결고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태종, 태세, 문단세, 그 다음 뭐죠? 그렇습니다. 예종인데 예종이 금방 돌아가세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누가? 성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성종 중요하고요. 근데 성종이 왕이 됐는데, 어린 나이에 됐는데 보니까 뭐야, 옆에 다 정치 고수들인 거야. 막 할아버지 때부터 막 아버지 때부터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신하들이 좀 더 세 보이네 막 이런 거야. 심지어 막 신하들이 와가지고 막 가르쳐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막 이래.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권이 불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고려를 통해서도 배웠고 여러 가지 통해서 배웠지만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종이 누구를 등용하였다? 이 살인파를 등용한 겁니다. 성종이 누구를 등용하였다? 살인파를 등용하였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훈구 이렇게 있는 관직에서 야 훈구파 나와, 살인파 들어와, 이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선생님 조선 처음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벼슬이 높지는 않지만 왕 옆에 딱 붙어서 제자제자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미 칠판에 있어. 뭡니까?
삼사죠. 삼사 기억하시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에서 언론기관이라고 했죠. 왕 옆에 딱 붙어서 가르쳐줄 수도 있고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기관에 이 살인파를 뽑아놓은 겁니다. 즉 왕의 측근에 무슨 파가 들어온 거야? 살인파가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살인파가 왕 옆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식사하셨어요? 날씨가 좋네요. 이런 얘기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누구? 훈구파를 디스하는 겁니다. 아, 훈구파가 지금 권력부 있고 이러던데요? 훈구파가 전하의 뜻을 안 따르던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연결고리 잡히십니까? 누가 싫겠어? 이 훈구파가, 이 살인파가 어떻겠습니까? 얄미운 거야. 쟤는 뭔데 자꾸 우리를 건드려? 어디서 지방이 이렇게 해서 이 훈구가 살인을 뭐 하는데 두들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메인 메뉴인 사림이 화를 입는다 라고 해서 뭐라 부릅니까? 사림이 화를 입는다 해서 사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교롭게 몇 차례의 사화가 일어나냐면 4차례가 일어나요. 그래서 4대 사화, 외우기도 좀 있네. 사화, 그렇죠? 사림이 화를 입는 4대 사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잠깐 필기해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 필기부터 하고 가봅시다. 자, 4대 사화가 뭐냐? 첫 번째, 무오사화. 무오사화. 두 번째, 갑자사화. 세 번째, 기묘사화. 마지막, 을사사화입니다. 쓰는 김에 우리 왕도 한번 적어볼까요?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나고요.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일어납니다. 마지막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나요. 되셨나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똑똑하니까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군으로 끝나죠? 조나 종으로 끝나지 않고 왜 연산군은 군으로 끝날까요? 그렇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군으로 끝나는 왕은 쫓겨난 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명예로 퇴직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연산군은 쫓겨난 왕이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뭐 역사 만화책이나 책을 읽어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연산군은 어떤 이미지로 남아 계신가요? 아, 그렇죠. 폭군, 뭔가 놀기 좋아하고 막 이런 왕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을 겁니다. 물론 연산군이 좀 감성이 있던 왕이기도 했는데 폭정을 일삼았던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하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연산군이 그런 폭군 이미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소위 말하는 처음부터 연산군이 태어날 때부터 인성이 뭐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연산군한테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산군의 엄마예요. 이따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연산군의 엄마는 패비윤 씨거든요. 폐위당한 겁니다. 즉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랬는데 누가 왕이 됐어? 연산군이 왕이 되니까 그 궁궐 안에 여러분 이거 역사책에 나와요. 능상지풍이라고 해서 주상을 능멸하는 거야. 능멸 뭔지 알죠? 비웃고 깔보고 약 올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 지나가는데 신하들이 전하십니까? 엄마 이러고 있는 거야. 비웃고 있는 거야. 연산군이 야, 니네 뭐라 그랬냐?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연산군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하들이 어때? 한번 걸려. 다 걸려. 진짜 걸리면 다 죽일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누가? 훈구파가 캐치한 거죠. 연산군이 저런 마음가짐이야? 저걸 잘 한번 비벼보면 내 눈엣가시 같은 누굴 처리할 수 있겠구나. 살인파를 싹 처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있었는데 살인파가 걸린다 안 걸린다? 걸려버렸어. 자, 중요합니다. 자, 무오사화의 원인은요,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그의 제자인 누가? 김일손이 역사서를 편찬할 때 가져다 썼거든요? 이게 뭐예요? 어떡하라고 선생님?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조의제문은 의제를 슬퍼하는 글이라는 뜻인데 저 의제는 이제 중국의 왕입니다. 근데 어떤 왕이냐? 쫓겨난 왕이에요. 뭐라고요? 쫓겨난 왕. 안 걸려요, 여러분? 누구가 안 기억나요? 그렇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조의제문이라는 건 곧 단종을 슬퍼하는 글이 될 수 있는 건데 단종을 누가 쫓아냈죠? 아까 인서삼 계유정난이잖아요. 누구예요? 세조잖아요. 근데 그 세조는 누구예요? 연산군의 할아버지야. 이해돼요? 즉
얘네가 연산군 할아버지 욕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훈구가 오케이 한 거지. 들고 온 거지. 전화. 이 김종직이 쓴 이 조의제문이라는 걸 지금 저 김일손이 역사서에 갖다 썼는데 읽어보니까 전하의 할아버지를 욕한 글이더라고요. 한 거야. 연산군이 어떻게 돼? 가뜩이 내려오는데 뭐? 우리 할아버지 욕해? 뭐라고요? 뭐? 우리 할아버지 욕해? 사과합니다. 웃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욕해 해서 다 쓸어버리는 거지. 심지어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가장 무서워하는 형벌이었다고도 합니다. 이 부관참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묘지에서 이 관을 꺼내가지고 시체의 목을 다시 한번 치는 거예요. 편히 죽지 못하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이 한번 싹 쓸린 거예요. 이게 무슨 사화다? 무오사화다. 우리 할아버지 오케이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연산군이 화가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안 풀리지. 아직도 그런 거야. 그래서 막 내 이 깊은 이 분노의 원인이 어딜까?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엄마인 거야. 그래서 얘가 찾아보다가 엄마가 그냥 폐위되고 그냥 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은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엄마가 뭐 먹고 죽은 걸 알게 돼요. 사약을 받아서 죽은 걸 알게 돼요.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거 알게 돼요. 그럼 뭐야? 사약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줬나 찾아봤더니 살아있네. 조정이. 신하들 중에 있네. 연성은 어떻게 했어? 난리 난 거죠. 야, 우리 엄마를 사약을 먹고 죽여? 그놈들이 여기서 다 데리고 가! 이런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막 이제 그 패비윤 씨의 명예를 막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또 살인 친구들은 또 이제 성리학자들이어서 이게 딱 원리 원칙주의자거든요. 막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연산군이 막 눈이 도는 거야. 야, 니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막 그렇게 우리 엄마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니네 우리 엄마 그걸 알아? 엄마의 원수를 뭐 하자? 갚자. 엄마의 원수를 갚자. 갚자 사과예요. 자, 하나입니다. 무슨 사건? 패비윤 씨 사약 사건. 그래서 이때는 살인만 털리지 않습니다. 훈구도 털려요. 사약을 내렸던 그 신하들 싹 불러갖고 칼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엄마의 원수 뭐하자? 엄마의 원수를 갚자! 그래서 갚자사화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연산군한테 찍소리도 못했다고 해요. 신하들이 뭐 왕권이 사실 엄청나게 셌다고 하죠. 하지만 너무 강하면 뭐합니까? 부러지죠. 자, 그래서 이 폭정을 견디다 못해 아이러니하게 가장 왕권이 셌었지만 그 덕분에 신하들이 뭐를 일으켜버립니다. 뒤집어버려요. 자, 이게 뭡니까? 성희안과 같은 대표 신하들이 뭉쳐서 일으킨 무슨 반정? 중종반정입니다. 반정은 아시죠?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된 겁니까? 중종이 왕이 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중종이 왕이 되니까 이 중종은 뭔가 연산군과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살인파를 또 등용을 했는데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이 중종과 굉장히 합을 잘 맞췄던 조광조라는 신하가 등장해요. 이 조광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김유사와 전에 이 중종의 정신적 지주랄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조광조는 쉽게 말하면 엄친한 스타일입니다. 공부도 엄청 잘했고요. 뭐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컸다고 해요. 그래서 막 조광조가 시를 쓰면 난리 났다 막 이런 기록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 조광조는 심지어 뭐 도덕적으로도 약간 클린해. 진짜 엄친한 스타일이야. 근데 뭐 어떻게 되냐면 약간 좀 원리 원칙인 거지. 그래서 조광조가 중종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면 나라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거를 하시지요. 막 이래요. 그러면 중종이 알았어 광조야. 네 말 맞는 것 같아. 네가 시킨 거 할게? 라고 해요. 근데 조광조가 또 찾아와서 전하,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은 시행하셨습니까? 야, 까먹었다. 바빠가지고 할게? 예. 또 와. 전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셨습니까? 야, 나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 할게? 빨리 하시지요. 또 와. 전하, 광조야, 한다니까? 예. 또 와! 전하, 미치는 거야, 중종이. 숙제검사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그래서 이 중종이 이 조광조에 대한 뭐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신임이 떨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그렇고 이 조광조는 여러분 지금 얘기했잖아요. 원리 원칙이라고. 그래서 이 조광조가 개혁을 3개를 하는데 시험에 반드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잘 체크하십시오. 조광조의 개혁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무슨 삭제? 위훈 삭제. 두 번째, 무슨서 폐지? 소격서 폐지. 마지막, 모실시 현량과 실시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자, 위훈삭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위조지폐할 때 그겁니다. 가짜 공을 지운다 이거예요. 선생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훈구파는 왕을 도와준 거잖아요. 즉 이제 중종이 왕이 될 때 중종반정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이 이 훈구파인데 조광조가 그걸 다 찾아본 거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공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이랑 선생님이 친하니까 선생님이 얘들아, 선생님 지금 저기다가 뭐 잘했다고 올릴 건데, 야, 니네도 빨리 뭐 했다고 해. 빨리 옆에서 뭐 했다고 해.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써서 낸 거야. 기쁘게 박수를 침, 뭐 기분 좋은 표정을 지음, 막 이렇게 해서 준 거야. 선생님 그거 싹 묶어갖고 우리 다 같이 도와줬어요 하고 올린 거야. 우리한테 뭐가 나와? 상이 나오는 거지. 벼슬이 나온 거지. 여러분과 선생님이 훈구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누가 찾아냈다? 광조가 다 찾은 거야. 다 찾아가지고 본 거야. 얘네는 이거 너무 상이 많이 나갔는데? 얘는 안 도와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다 취소하시죠. 다 돌려받죠. 이렇게 해버린 거야. 즉 훈구의 밥그릇을 까버린 거죠. 무슨 삭제? 위훈 삭제. 훈구가 어때? 뭐야 이랬겠죠. 자, 멈추지 않아요. 이 소격서는 또 뭐냐? 이 소격서는 여러분 도교기관이에요. 도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은 무슨 교죠? 유교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이런 거예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인데 이 도교기관에 왜 이렇게 힘을 빼고 있느냐? 이거 뭐 하자? 폐지하자. 그게 뭐가 이상하냐? 저 소격서가 누구야? 아지트야. 훈구파의 아지트야. 모두 까요. 아지트도 까인 거야. 밥그릇 또 자, 마지막 현량과. 이 현량과는 뭐냐면요, 현명하고 뛰어난 인재를 추천해서 임명하는 겁니다. 추천제예요. 자, 근데 저 추천을 누가 하냐? 살인파가 해요. 그럼 살인파가 훈구파를 추천하지 않겠죠? 누굴 추천해? 살인파가 살인파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위훈삭제 등으로 이렇게 빈자리가 나오면 거기 누가 채우는 거야? 살인이 채우는 거예요. 지금 뭐야? 훈구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걷다 살인 밥그릇을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훈구가 어떻게 해서 미쳐버리는 거지. 조광조 어떻게 하겠다? 처리하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 털어도 안 나와. 도덕적이야. 클린해. 깨끗해.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뭇잎에 실제로는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꿀을 발라서 벌레가 파먹게 했다고 합니다. 이 주랑 초를 합치면요, 조광조의 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그 나뭇잎 이거를 만들어서 왕이 술 먹을 때 물에다 샥 띄워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들고 뭐라 그런 거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조광조 영모입니다.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중종이 조광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얘기했잖아. 평소 같으면 야 저거 뭐야 음모야 이랬을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중종이 조광조를 싫어했어요. 이것은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이 훈구파도 이 조광조를 밀어내고 정치력을 잃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유배 보내고 끝내려고 했는데 누가? 중종이 굳이 못 먹여요. 사형 먹여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종한테 뭐를 잃어버린 게, 신임을 잃어버린 게 크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조광조와 그 살인 세력들이 또 제거가 됩니다. 자, 이게 기묘사화인데 여러분 조광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딱 보이는데? 그렇죠. 조광조는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기묘하네? 기묘사화입니다. 뭐라고?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기묘하네. 기묘사화의 스타, 조스타, 조광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조광조의 이 급진적인 개혁과 중종에게 신임을 잃어버린 거, 그걸 통해서 또 살인이 한번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 을사사화는요, 사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조금 무게가 떨어지긴 합니다. 좀 성격도 다르고요. 하지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 을사사화는요,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냐면 대윤과 소윤이 싸우는 건데, 대윤, 소윤이 뭐냐? 사람 이름 같죠? 대윤은 윤임이라는 사람이 대장이고, 소윤은 윤원형이라는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자세히 얘기해보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없나요? 빠진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성, 연중, 뭐가 없어요? 인명이 없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누가 올라가요? 인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 대윤이 누구를 밀던 친구들이냐면 인종을 세자로 책봉하자로 밀었던 친구들이고, 이 소윤은 명종을 밀었던 친구들인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왕이 됐어요?
인종이 왕이 됐잖아요. 즉 누가 뻘쭘해지는 상황이 됐던 거야. 둘 다 아직 세자로 임명되기 전에 대윤이 인종 라인을 타고 소윤은 명종 라인을 타는데 누가 성공한 거야? 인종이 성공하니까 소윤이 뻘쭘해진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대윤이 소윤을 못 살게 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인종이 이게 뭔 일이랑? 금방 돌아가세요. 후사 없이. 그리고 누가 왕이 돼버린 거야. 명종이 왕이 된 거야. 쇼타임. 어떻게 된 겁니까? 나 괴롭혔지? 너 다 죽어! 이렇게 딱 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을이었던 애들이 이기잖아. 을사사화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윤이 대윤을 밀어버리는 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윤임은 이 인종의 엄마였던 장경왕후의 오빠였고, 이 윤원형은 명종, 문정왕후의 동생이었는데 그 소윤파가 대윤파를 쓸어버린 거. 이게 무슨 사화? 을사사화입니다. 이게 왜 성격이 다르다고 했냐면 이건 사실 살인과 살인의 싸움이라서 앞에 세 개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흐름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 이상하게 공부하는 거 아시죠? 뭐 선생님이랑 배웠던 친구도 아시겠지만 선생님 이상하게 외우잖아요. 사실 선생님 이거 어렸을 때 어떻게 외웠냐면 순서 외우려고 우와 갑자기 기묘한 똥을 싸 막 이렇게 외웠어요. 우와 갑자기 기묘한 똥을 싸 막 이렇게 외웠는데 순서는 다 맞는 거야. 근데 뭐가 안 맞아? 사건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무오사와 뭐라고? 조이잼은 무와 우리 할아버지 오케이? 무오사와 배비윤씨 엄마의 원술 갑자사와 기묘사와는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기묘하네. 기묘사와 마지막 을사사와는 소윤, 을이었던 애들이 이겼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살인이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계속 살아나죠? 그 힘이 어디에 있다? 아까 적었어요. 지방에 있던 어디에 있다?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지방에서 무한 동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끝까지 버팁니다. 오래가는 놈이 이기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명종 다음이 누구죠, 여러분? 선조인데 선조 때는 이제 훈구파가 사실상 정리가 되고요. 조정을 누가 채우게 됩니다. 살인파가 채우게 돼요. 자, 이 선조로 하면 이제 제2막이 끝난 겁니다. 누구 대 누구의 싸움? 훈구 대 살인의 싸움. 2막의 핵심은 4대 4화. 하지만 결국엔 버텨낸 자 누가 이겼고 살인이 이겼고 선조 때로 넘어오는데요. 여러분 선조 때는 이제 뭐냐면 무슨 정치의 시작이 포인트냐? 무슨 정치? 붕당 정치의 시작이 여러분이 새롭게 짚어보셔야 되는 맥입니다. 이 붕당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TV팀에 나오잖아요.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나오죠. 그런 것처럼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갈라지는 거고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리학자라고 했었잖아요. 성리학에서는 이걸 오히려 권장합니다. 약간 스터디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비판, 함정인 비판, 견제하면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라 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 시작이 누구 때 일어났다? 선조 때 일어났다요. 그래서 이 붕당 정치가 처음에 어떻게 나눠지냐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그 원인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벼슬 때문이에요. 이조전랑이라는 벼슬을 어느 쪽에서 가져갈 거냐 가지고 이 심의겸과 김효원이라는 일파들이 엄청 싸웁니다. 그러다가 갈라서게 되거든요. 이게 뭔데요, 선생님? 이거 사실 엄청 높은 벼슬은 아닌데 이게 뭐냐면 관직, 즉 공무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에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심지어 다음 이조전랑을 뭐 할 수 있어? 추천할 수 있어요. 말이 추천이지 다음 사람을 정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요 자리를 가지면 우리 편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탐나죠? 꿀보직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네가 가질 거야? 해서 나눠진 게 이 동인과 서인인데 이 궁궐 기준으로 동쪽에 사느냐? 서쪽에 사느냐로 나눠졌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갈라졌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동서분당이라고 하고요. 저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인, 북인 막 확 나오면서 조선 후기는 이 붕당의 흐름과 함께 더 파도 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임진왜란과 함께 그걸 알아보게 될 건데 임진왜란 누구랑 싸운 거예요? 그렇죠. 일본과 싸운 거죠. 일본이 오고 있다. 1592년 일본이 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붕당과 함께 믹스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잠깐 정리해보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1막에 누구랑 누가 싸웠던 거. 왕과 신하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고 왕이 이겼지만 이제 왕을 도와준 신하 훈구파와 그렇지 않았던 신하 살인파의 전쟁인 2막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살인파는 누가 등용을 했고? 그렇죠. 성종이 등용을 했고 이 살인파는 서원과 향약을 가지고 지방에서 단단한 체력을 길렀던 친구들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3사의 언관직에서 훈구의 디스를 하며
훈구의 공격이 시작돼서 몇 개의 사화가 있었다? 4대 사화가 있었다. 뭐 우리 아버지 좋게 무슨 사화? 모사화, 엄마의 원수를 갑자사화. 그 다음 앞으로도 조광조, 뒤로도 조광조, 기묘하네 기묘사화, 마지막 을이 이겼던 을사사화. 여기까지 하고 결국엔 사림의 승리로 넘어와서 동임과 서인으로 나눠지며 붕당의 흐름으로 들어간다까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살인 쪽 라인은요, 여러분,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쏠쏠하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한능검 문제 가져와 봤거든요. 봅시다. 48회 한능검 심화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볼게요. 자, 가에서 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볼까요? 갑자년 봄에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이거 아니에요. 비명은 뭐예요? 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것을 무하게 여기고 분하게 여기. 사실 여러분 느낌 오시잖아요, 벌써. 엄마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쵸? 당시 논의에 참여하고 명을 수행한 신하들을 모두 대역죄로 추제하여 8촌까지 쓸어버렸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패비윤 씨 무슨 사건? 사약 사건이 되겠죠. 자, 그럼 무슨 사화? 엄마의 원수를? 그렇죠. 무슨 사화구나. 갑자사화였구나. 아, 우리 가는 무슨 사화? 갑자사화였구나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나 볼까요? 정문영, 한치대 등이 의논하기를 지금 김종직이 조이제문을 끝났죠 뭐. 김종직의 조이제문 의제를 슬퍼하는 걸 뭐야 우리 할아버지 올게 무슨 사화 무어 사화 이건 거죠. 쉽죠 여러분. 키워드만 짚어내면 끝나는 겁니다. 다 볼게요. 정일 이후부터 조정신하들 사이에는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다. 대윤 소윤 나왔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다. 뭐다? 을사사화인 거죠. 맞죠? 여기 윤원형 아까 써놨던 거 있었죠? 마지막 볼까요? 라 업문으로 쓴 밀지에 이르기를 조광조가 이거 보세요. 읽어보면 재밌어요. 조광조가 헬량과를 현명한 관리를 추천하는 걸 하자고 한 것도 처음에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경들은 먼저 그를 없앤 뒤에 보고하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중종이 얘기한 거야. 조광조 뭐해라? 쓸어라. 신임을 잃은 거지. 어찌됐든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기묘한 우리의 무슨 사화? 기묘사화가 되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맞추면 어떻게 된다? 무사화, 갑자사화, 그 다음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되니까 뭐야? 욕하는 것 같은데? 나가라다 이렇게 되겠죠. 나가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똑같이 21번이었어요. 이거는 최근 겁니다. 61회 한능검 심화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볼게요.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 되게 좋아하죠. 그쵸? 볼게요. 자, 윤필상, 유승등이 패비윤 씨, 사실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끝내야 됩니다. 뭐 더 읽어. 뭐 패비윤 씨 나왔는데. 그죠? 패비윤 씨의 시호를 의논하며, 복원을 의논하며, 시호와 휘호를 함께 의논하겠습니까? 라고 아니니, 시호만 정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하였다. 승정원에 전달했어요. 명령을 전달했는데, 패비할 때 의논에 참여한 재상,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재상, 사약을 내릴 때 나가 참여한 재상 등을 승정원 얘기해서 조사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다 죽여버릴 거니까. 뭡니까? 가는 또 엄마의 원수를 뭐 하자? 갑자사화겠죠. 자, 의정부에 하교하기를 쓰면 안 읽을래. 얘들아, 이건 뭐 읽어야겠냐? 조광조. 뭐야? 무슨 사화? 기묘사화죠. 이거 아까 거랑 같은 글이네. 볼까요? 자신들에게 붙는 자는 청구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해서 즉 혈량과를 조광조 맘대로 하던데 라고 중종이 생각해버리는 거죠. 자, 이게 왜 심화였을까요? 갑자랑 기묘가 붙어있는데 그 사이를 고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려할 수 있거든. 그런데 문제를 볼까요? 자,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였다. 단종은 이미 돌아가시고 우리는 한참 뒤의 일이죠. 안 되고요. 자,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선생님 이거 얘기했죠? 이건 무슨 사화예요? 을사사화니까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죠. 3번 이괄이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하였다. 이괄의 난은요 인조 이후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한참 뒤니까 인조 이후고요. 자, 4번 성희안 일파가 뭐를 통해 반정을 통해 연산군을 몰아냈다. 무슨 반정이니까? 중종 반정이니까 갑자까지는 연산, 기묘부터 중종이니까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요. 5번 볼까요? 조이제문, 김종직이죠? 그럼 이건 무슨 사화인데? 우와, 우리 아버지 오케이. 뭐 사화니까? 이것보다 전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답이 뭐? 4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키워드만 알고 순서만 잘 기억했더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죠? 이 부분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괜히 드립을 치는 게 아니에요. 순서와 그 사건들, 주요 사건들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잘 넣어 두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흐름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큰 틀 안에서 맥락을 타고 가야 되는 게 여러분이 우리 조선시대, 나아가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핵이 되니까 여러분 여러 번 봐주시고 오늘 필기하신 거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재밌는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